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식의 이해와 활용을 할 차례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그 학생들이 중학교 때도 물론 했죠.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해를 안 하는데 이게 수학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별로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식이 뭔가를 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걸 우리는 2차식이라고 부르죠. 2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똑같은 놈의 일성과 제곱이 있으면은 2차식인데 여기 이 부분을 앞으로는 머리. 근데 X제곱까지가 아니고 여기 A만. 그럼 X 일성의 개수를 몸통, 그리고 여기 상수항을 다리,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뭐 정식 수학 용어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근의 판별. 간단하게 2차 방정식에 대한 걸 정리를 해볼게요. 근의 판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느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퀄 0이 서로 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실근을 갖는다. 자, 이 문제와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가 쉽게 풀던 거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차이가 나냐면은 이쪽은 뒤쪽에 쓸데없는 말이 붙어있고, 쓸데없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 붙어있고 여기에는 안 붙어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잘 알아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는 1 또는 얼마? 2잖아요. 이렇게 풀면은 답이 맞아요. 답이 맞는데 수학을 잘하는 거는 풀이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의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봐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을 비교를 해볼게요. 앞으로 요 용어도 외웁시다. 요 놈은 2차식은 2차식인데 완전한 2차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완전하냐면은 x 빼고는 미지수가 없어요. x제곱 앞에는 1이 곱해져 있고 여기에는 b, 그러니까 머리 몸통 다리 봐요. 1, 마이너스 3, 2라는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x 빼고는 미지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A에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1이고 몸통이 마이너스 3인데 다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x 빼고 다른 모르는 문자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놈을 병신 2차식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죠. 이 병신 2차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도 달라요. 이놈이 x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가 하나 끼어 있으니까 x 값을 몰라야 0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첫째는 x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뒤쪽을 읽어봐야 여기가 진짜 문제의 뜻이 되는 거죠. 여기가 문제지 이 식 자체가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실근을 갖는다. 이 2차식이 실근을 갖는다 이겁니다. 자, 풀이법은 신경 쓰지 마시고 풀이법은 아주 간단하니까 실근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2차식과 관련해서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전부 다 2차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A, B, C가 실수일 때, 허수가 아닐 때만 나오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전부 다 근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이 어떤 놈이냐 이겁니다. 먼저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 가지고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요 말때부터 잘 정리를 할게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거 전부 다 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근이 같은 값을 갖는다. 이게 중근을 갖는다고. 허근을 갖는다는 것은 근이 허수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근하면 실근을 간다 그러면 근이 있다고요. 허근을 간다는 근이 없다. 이게 중학교 때 막 이상한 말하고 섞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말뜻을 실근을 갖는다. 아, 근이 실수이구나. 허근을 갖는다. 근이 허수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뜻으로 정확하게 알면 돼요. 자, 풀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식을 0 만드는 x값을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푼 것처럼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구할 수 있다고요. 뭐냐? 근의 공식입니다.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요 공식에 A, B, C에 해당하는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쳐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뭐 복잡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숫자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보세요. 여기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들은 x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a, b, c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이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실수래. 아, 근이 실수야. 그러면 근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건데 이놈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대부분의 숫자는 실수입니다. 허수가 아니면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허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허수는 루트 안이 음수이면 허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거 허수라고요. 그런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건 허수 아니에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기호는 들어가 있지만 계산을 해보면 루트 4니까 그치? 요런 건 허수, 요런 건 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까지만 알면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잘 봐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근이 실수라는 소리니까 이런 모양 중에서 바로 이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하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말 뜻으로는 루트 안이 음수면 안 된다는 소리구나. 아,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래야 허수가 아니지. 그 다음에 두 근이 같은 값을 갖는다. 중근은 두 근이 같은 값이라는 건데 얘와 얘가 같으려면 분모 같고 여기 같으니까 요 뒤쪽 부분만 보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그 다음에 두 근이 허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은 근이 있는데 그 근이 실수가 아니면은 뭐다? 허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루트 안이 음수이면 허수니까.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실수이면서 서로 달라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아니면서 0이면 어때? 두 개가 같은 값을 갖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구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많은 책에서는 d라고 줄여서 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장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병신 2차식이네. 근데 x값을 구하라고 하진 않겠네. 그럼 뭘 하라는 소릴까 하고 뒤쪽을 읽습니다.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니까 근이 실수라는 얘기구나. 근이 실수니까 이거네. 판별식에 해당하는 부분 루트 안이 뭐다?
0보다 음수면 안 되겠구나. 이걸 풀라는 얘기고, 이 판별식을 만들어 보면은 b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말하자면은 그냥 이런 간단한 1차 부등식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2차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차나 2차 부등식을 풀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쉽잖아요. k가 뭐 4분의 9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병신 2차식 문제가 나왔을 때 이 2차식이 병신이야. 그럼 x값을 구하지 않을 거고, x값을 구하지 않고 뭘 풀으라는 건지 뒤쪽의 문제를 읽어봐야겠구나. 여기를 읽어봐야 우리는 이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 중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다, 허수다, 그렇지 않으면 중근이다, 서로 다르다 이런 거 나올 때는 x는 필요 없는 이 k만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어떤 책들에 보면은 d가 아니고 4분의 d라고 쓰는 게 있어요. 4분의 d. 4분의 d는 언제냐면은 여기가 몸통 부분이 짝수일 때입니다. 몸통 부분이 짝수일 때 4분의 d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니까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ac, 4ac가 있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있는 거예요. b 대신에 b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판별식을 써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4 이럴 때는 판별식을 요놈의 반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ac 1k 해서 마이너스 k가 0보다 어떻다? 실근이니까 같거나 크다. 이렇게 풀어도 되긴 됩니다. 요거는 그냥 팁.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근이 실수이다, 허수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로? 판별식으로 해결한다 입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볼게요. 판별식으로 해결하기. 문제 1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이퀄 0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볍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딱 보고 쌤 a도 있고 로그도 있고 x도 있고 해가지고 못 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식을 볼 때는 기준을 잡으세요. 이놈이 x에 관해서 볼 때 어떻고 로그에 관해서 볼 때 어떤가. 이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x에 대해서니까 x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x제곱 x 떨거지니까 이게 x에 대한 2차식이고, x 외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는 어떤 2차식? 병신 2차식이구나. 병신 2차 방정식, 여기서는 이퀄 0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x를 구하라는 말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러면은 무슨 문제인지를 확인해야지. 중근을 갖는다구나. 병신 2차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판별식이 어떻다? 0이라는 뜻이구나. 이거 두 개가 같은 값을 갖는다니까. 그러면은 판별식인데 여기는 b 부분이, 몸통 부분이 짝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4분의 d로 하는 게 더 편하겠구나. 그러니까 반의 제곱. 요거의 반은 로그 a입니다. 로그 a의 제곱. 제곱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ac. 이쪽은 1, 이쪽은 c인데 로그 a 제곱. 그러니까 실제로는 x가 필요 없는, 이 중근을 갖는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더니 x가 필요 없는 요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풀면 됩니다. 푸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로그 a 전체의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로그 a를 라지 a로 치환을 해버립시다. a 제곱으로. 그리고 여기 2를 앞으로 빼내면은 이게 2 로그 a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이퀄 0. 그냥 2차 방정식이잖아. a 빼기 2가 0이고, 그러면 a가 0이거나 2인데 a의 본래 모습은 로그 a였습니다. 이퀄 0 또는 2. 따라서 a는 10의 0승 1 또는 10의 2승 100이구나. 이렇게 풀면 간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어떤 문제였어요? 그냥 로그 방정식 문제였습니다. 치환해서 푸는. 근데 말을 약간 복잡하게 준 것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다, 허수다, 중근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판별식만 뽑아내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할 것. 자,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은 근각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풀이가 더 중요하죠.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렇게 있을 때의 두 근 알파와 이거 알파 베타로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A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거나 근의 공식을 써서 X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꼭 구하지 않고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A 더하기 B가 뭔지 A 곱하기 B가 뭔지를 X값을 구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식의 모양에서 몸통을 대가리로 나눈 게 두 근을 더한 거. 단 부호는 바꾼다. 두 근을 곱했을 때는 다리를 대가리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A, B를 따로 구할 수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안 구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대표적으로는 이런 문제죠.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 이게 1학년 때 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파와 베타를 직접 구한 다음에 여기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그러면은 두 근을 더한 것은 당연히 이놈을 대가리로 나누고 부호 바꾼 2. 두 근을 곱한 것은 어때? 3. 즉 어때요? x를 구하지 않고도 특별한 모양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싹 지우고 이거일 때 이걸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놓고 집어넣었더니 끝나더라. 이런 식인데 이게 1학년 때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도 있지만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나오면 직접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안 구하고도 대가리 몸통만 보고도 대가리 몸통 다리만 보고도 두 근의 합과 곱이 뭔지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2차 방정식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은 내신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 아주 많이 나오고 수능에서는 그럼 어때요? 기본 문제로 나오겠죠. 그렇죠? 기본 문제로 나올 겁니다. 해볼게요. 문제 2번.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5 이퀄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이때입니다. 뭘 구하라고 했냐면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2차 함수나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찾을 때도 그렇고 지수함수의 방부등식 풀 때도 그렇고 2차식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치환할 때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은 치환을 할 때는 식의 모양만 치환하는 게 아니라 뭐도 치환해야 돼요? 문자의 값까지 치환해야 됩니다. 이게 거기서 계속 당하는 문제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두 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모양을 보니까 누구에 대한 2차 방정식이냐 이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아닙니다. 로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치환을 할 때 봐요. 로그 x를 t라고 해놓고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 식의 모양을 치환하면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5 이퀄 0인데 이 두 근도 치환을 해줘야 된다고요. 잘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중요한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 알파 베타가 로그 x의 값이겠어요? x의 값이겠어요? 당연히 x까지 구한 거잖아요. x가 알파 베타니까 여기서 치환된 t는 과연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굉장히 간단한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천천히 해볼게요. x가 알파일 때 t는 로그 x란 말이야. 그럼 뭐겠어? 로그
알파가 되는 거지.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근은 X값이라서 알파 베타지만 이놈의 근은 T값이라서 로그 알파와 X가 베타일 때는 로그 베타가 되는 거예요. 로그 베타. 그러니까 이놈의 두 근이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지 알파와 베타가 아니구나. 이걸 생각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가정으로 어떻게 근의 모양도 문자의 값도 치환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요걸 계속 생각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꼭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고 나면 풀이는 간단합니다. 풀이는 굉장히 간단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근을 더했더니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얼마? 몸통의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1 대괄호로 나눠봤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정리해보면 되죠. 밑수가 같은 로그니까 로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따라서 로그 풀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 알파 베타구나. 10의 마이너스 1승 즉 10분의 1이 답이구나.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출제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학생들이 여기 근도 치환한다. 모양만 치환하지 말고 근도 치환한다. 꼭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수로그 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단원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 문제 3번은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고 그냥 지수로그의 계산 성질입니다.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의 두 건이 이거는 뭐 치환할 필요도 없네요. 로그 a와 로그 b이다. 그런데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로그 a 그 다음에 루트 a b의 제곱 플러스 로그 b의 a제곱.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은 일단 두 근이라는 말이 나왔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x를 실제로 구할 필요는 없구나. 두 근을 더한 거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얼마이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3이고 로그 a와 로그 b를 곱하면은 얼마이다? 1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학생들이 이걸 계속 풀려고 한단 말이야.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놓고 문제 파악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조건 이제 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필요 없고 이 조건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밑수가 10인데 여기는 뭐 돼요? 밑수가 이상한 놈들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 밑수를 정리해야 되죠. 이놈들을 밑수를 10으로 정리할 거구나 해놓고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습장 모퉁이에다가 서술형을 풀 때도 여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이놈을 정리해 보세요. 요거부터 정리하면 로그 a의 루트 a 더하기 로그 a의 b의 제곱 더하기 이거는 2 곱하기 로그 b의 a고 여기는 계산이 되니까 2분의 1이고 이거는 2로 빼내고 나면은 로그 a의 b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b의 a고 그 다음에 밑수를 10으로 정리할 건데 여기가 로그 a분의 로그 b가 될 거고 여기가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되겠구나. 요걸 예상하면은 얘를 그냥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옮깁니다. 2분의 1은 그대로 가고 더하기 2 있으니까 묶어내고 여기가 로그 a 밑수 10으로 로그 b 더하기 여기가 로그 b 로그 a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이까지 정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문제를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얘와 얘와 얘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모양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어요? 로그 a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로그 b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풀면 된다고요? 치환으로 처리해주면 간단합니다. 문제를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로그 a를 라지 a, 로그 b를 라지 b. 옮겨 쓰면은 a 더하기 b가 3, a 곱하기 b가 1.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입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요런 부분 곱셈 공식에서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여기는 1이라고 되어 있고, 분모는 1이고, 분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잠깐 계산을 하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니까 여기가 얼마? 3을 넣어서 9 빼기 2, 그래서 7이군요. 이게 1분의 7입니다. 그걸 여기에 대입하면 끝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7, 나머지 계산은 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것도 봐요. X로 주어져 있지만 이거 풀었다 안 풀었다? 안 풀었습니다. 그냥 두 건을 더한 게 뭔지 곱한 게 뭔지 써놓고 요구사항 정리해서 가만히 보면서 곱셈 공식으로 치환해서 끝냈다. 문제 파악이 중요한 거죠. 4번은 이제 요걸 행렬에 갖다 붙였네요. 행렬에 갖다 붙인 건데, 문제 4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의 두 건을 알파 베타, 그 다음에 a 이퀄 1 알파 베타 1, 그리고 a 사승. 자, a 사승을 구할 때는 켈리 해밀턴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직접 규칙 찾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규칙 찾기도 되고 켈리 해밀턴도 되는데, 풀이는 켈리 해밀턴이 있으니까 직접 규칙 찾기로 해볼게요. 자, 먼저 a 사승을 구하기 위해서 a 제곱을 구해봅시다. a 제곱은 1 알파 베타 1 그리고 1 알파 베타 1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요렇게 하면 얼마? 1 더하기 2개 곱한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은 알파 알파니까 2 알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베타 베타니까 2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알파 베타 플러스 1인데, 여기서 요 알파 베타 부분, 요 알파 베타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에 있잖아요. 어떻게 있냐면은 두 건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여기에 해당하는 2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렇게 된 거죠. 00입니다. 00, 2 알파, 2 베타, 이걸 알게 된 거고, 그러면 A 사승은 A 제곱을 두 번 곱하면 되니까 0, 2 알파, 2 베타, 0이라서 요렇게 곱하면은 4 알파 베타, 이렇게 곱하면은 0, 이렇게 곱하면은 0이네요. 그쵸? 이렇게 곱하면은 4 알파 베타. 그래서 또 알파 베타가 또 나왔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0, 0, 마이너스 4. 이렇게 직접 규칙 찾기를 하셔도 되고, 켈리 해밀턴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 알파 베타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프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기초 배경 지식입니다. 기초 배경 지식이고, 이제부터 본론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단락을 구분해 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그래프도 필요 없고, 어떻게 2차 방정식의 모양만 딱 보고 건이 허수야 실수야, 그렇지 않으면 뭐 두 건을 더해서 곱해서 이걸 식의 모양만 보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거는 제가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 요 놈의 병신 2차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병신 2차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를 해석하는 거, 이게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인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많이 어려워하는데, 왜 어려워하냐면은 풀이를 먼저 생각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풀이는 필요 없어요.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니까. 실제 수학 문제를 잘하는 건 문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문제의 뜻을 모르고 이 풀이를 쓴다, 저 풀이를 쓴다, 외워봤자 약간만 변형이 되면 당연히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의 초점을 바꿔주세요. 나는 문제의 뜻만 공부하면 된다. 풀이는 금방 찾아낼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파악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거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사실은 제가 이 수업을 뭐 많이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학생들이 들을 때는 이해를 잘해요. 들을 때는 이해를 잘하지만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결론만 외우고 가려고 해요. 결론만 외우고 가니까 문제 파악하는 법을 머릿속에 안 남기니까 실제로는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면 또 이상한 풀이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문제의 뜻을 이해하는 것부터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뭐냐면은 5번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뜻을 이해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뭐 공부 좀 하긴 하는데 판별식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외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판별식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판별식 이게 맨날 학생들이 판별식을 쓸 수 없는데 판별식을 쓰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지금부터는 문제의 뜻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문제의 뜻만 이해합시다. 2차식이 있는데 그놈이 0이 될 수 없대요. 그리고 모든 x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 구성입니다. 변수의 값, 그러니까 x의 값이죠. 그리고 여기가 어때? 2차식. 그리고 여기가 어때? 목표 값입니다. 앞으로 수학은 이렇게 세 구조로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봐요. 수학 문제가 본래 이렇게 구성돼요. 1차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2x 플러스 3이 5이다. x는 보통 이게 중학교 수준의 문제입니다. 식이 있고 x의 값을 비워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목표값입니다. 목표값. 이건 누가 주냐면은 문제에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고 본래 2x 플러스 3은 x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값이 될 수 있잖아요. 꼭 5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이 5는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5 되려면 x에는 뭐 되느냐? 이게 1학년 때 문제죠. 가장 저학년 문제죠. x에 1 넣어야 된다. 이걸 찾을 줄 알잖아요. 그럼 봐봐. 1번, 2번, 3번. 식, 목표값, 변수.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를 줬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2x 플러스 3이고 여기를 k로 주고 그리고 x가 2라고 2, 4이다. 이렇게 주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요. 식도 완전하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변수의 값도 줬죠. 그리고 뭐야? 목표값이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문제가 이걸로는 문제가 완성되지 않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근을 갖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기 위한 K값을 결정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게 이런 유예요. 이런 유. 자, 뭐냐면은 여기에 X가 1과 2 사이니까 X값이 굉장히 많아요. 1.1도 있고 1.9도 있고 많잖아. 그러면은 X값도 완전하고 식의 값도 식의 모양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이 제일 작으면은 1을 넣었을 때의 5이고 제일 크면 얼마? 2를 넣었을 때의 7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은 2하고 7 사이는 될 수 있지만 8이나 9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을 갖지 않으려면은 K가 7보다 큰 숫자가 되면은 이 식은 7보다 큰 숫자가 될 수 없구나. 또는 K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봐봐. 이 사이에 값을 넣어봤자 5하고 7 사이밖에 안 나오는데 5보다 작은 K 값을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래서 근을 갖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풀게 될 문제가 이런 겁니다. X의 값도 있어요. X의 값도 있고 식의 모양도 완전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목표값을 설정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푸는 거지 X값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잘 봐요. 이 문제도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값을 구하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식이 이렇게 있고 식의 모양 줬죠. 그 다음에 목표값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변수의 값까지 다 줬어요.
그럼 어디만 병신이냐면 여기 식의 모양만 약간 병신이에요. 이거 가지고 x값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의 뜻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문제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2차식이잖아. 그치? 2차식이니까 조금 전처럼 1차식일 때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 식이 작으면 얼마인지 크면 얼마인지를 쉽게 찾았지만 2차식은 그렇게 식으로는 숫자로는 바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처럼 그래프로 따지는 거예요. 봐요. 이 2차식은 다행히도 편안한 게 몸통이 멸정합니다. 대가리와 몸통이 멸정합니다. 다리만 다쳤어요. 이런 문제가 편합니다. 그 나중에 몸통 병신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쯤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편안해져야 됩니다. 다쳤네. 대가리와 몸통은 멀쩡하네. 아씨, 다행이다. 고치기가 쉬워요. 그런 느낌. 나중에 나오는 다쳤네. 몸통이 다쳤네. 아씨, 좀 심각한 상태인데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쳐다봐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가리와 몸통이 멀쩡하면 왜 좋으냐? 이 2차식을 그려야 되는데 대가리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꼭 지점의 x값 찾기가 쉬워요.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2x-4 이퀄 0 되는 x값 찾으면 여기가 x가 2일 때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보고 x에 2 넣으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높이, x에 2보다 큰 걸 넣으면 이 높이, x에 2보다 더 큰 걸 넣으면 이 높이, 작은 걸 넣어도 이 높이, 이 높이들이 식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 식의 값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 말만 해석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어떠한 높이들도 0이 되는 곳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0이라는 높이가 x축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겠네. 이런 느낌. 이런 x값을 넣으면 뭔지는 모르지만 0을 만들 수 있잖아. 이런 x값을 넣어도 뭔지는 모르지만 이 식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0이 이런 곳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안 된다는 소리구나. 그럼 0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쪽에 있어야 돼요. 이쪽에. 0이 이런 데 있으면은 어떠한 x값을 넣더라도 이 식은 양수, 이 식은 0은 여기. 이 식은 양수, 0은 여기. 어때? 높이가 0 되는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물론 판별식을 쓸 수도 있지만 정해를 갑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데 있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할 건가?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점의 높이. 그러니까 이 식 중에서 제일 낮은 곳이 0보다 어떻게 하면 된다? 위에 있으면 되겠다.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높이가 이제 필요하네요. 이 점의 높이가 이제 필요하니까 찾습니다. x에 뭐 넣어봐? 2를 넣어봐. 그러면은 이 점의 높이가 4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8 플러스 k 마이너스 2, 즉 얼마? k 마이너스 6인가요? k 마이너스 6인데 이 k 마이너스 6보다 0이 어떻게 되면 된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따라서 0보다 k 마이너스 6이 크다.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K가 6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는 나중에 보면은 판별식으로 풀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판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문제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판별식은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하세요. 변수의 값, 그리고 식의 모양, 특히 이게 뭐일 때 오늘 하고 있는 건 2차식일 때요. 그리고 목표값. 보통 방정식을 풀으라는 거는 식의 모양도 완전하고 목표값도 완전하게 주어졌을 때 변수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고 있는 거는 변수의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식의 모양이나 목표값이 병신일 때, 여기서 병신이 나타날 때 문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지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6번. x가 1하고 4 사이일 때 어때요? 변수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퀄 k의 실근이 한 개 존재. 이 말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수의 값도 있고 2차식이고 등호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다. 중근? 아니죠. 중근은 두 개의 뜻입니다. 요거 참고. 그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이 근이 한 개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중근은 근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같은 값을 갖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이상해요. 실근이 한 개라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이런 얘기죠. 2차 방정식은 근이 본래 두 개 아니면은 허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뜻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 문제와 여기와 여기를 보세요. 변수의 값도 있고 x의 값도 있죠. 그럼 이 2차식 전체가 아니고 이 2차식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논하는 겁니다. 당연히 x값 구하지도 않을 거고. 자, 봐요. 이게 2차식인데 완전 제곱일 때는 꼭지점의 x좌표가 쉽지요. 요 제곱 부분을 0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가 꼭지점의 x좌표 2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요것만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항상 변수의 값까지 고려해야 돼요. x가 뭐부터? 1부터 4 사이다. x가 1인 것은 조금 가깝고 x가 4인 것은 2에서부터 좀 머네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봐요. 요 두 개를 합쳤을 때 우리는 이 2차식 그림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만 높이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일 때가 제일 작고 4일 때가 제일 높죠. 나머지 흰색 부분은 어때? 우리의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문제에서 x가 1하고 4 사이밖에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까지 한 거고 이 사이에 노란 선의 높이들이 식의 크기가 k가 되는 곳이 몇 개? 한 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k라는 높이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면은 근이 몇 개요? 두 개가 돼버립니다. 그쵸?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K라는 높이가 이런 곳에 있어야 K라는 높이가 이런 곳에 있어야 근이 한 개구나. 높이가 되는 곳이 K라는 높이를 만들어내는 X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천천히 보면서 이제 이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식의 값이 K가 이런 곳에 있다면은 K라는 높이가 이런 곳에 있다면은 이 식이 K의 높이가 되는 X값이 몇 개가 된다? 한 개, 두 개. 그래서 어때? 실근이 두 개인 상태가 되지만 K가 이런 곳에 있다면은 주어진 그림에서 K의 높이를 만들어내는 X값은 한 개밖에 없구나. 이쪽은 뭐 주어진 범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요까지만 이해하고 나면은 이제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K의 값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K의 값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여야겠느냐 하면은 이거죠. 이 높이보다는 2번 높이보다는 어때? 같거나 작아야 되고 이 높이보다는 1번 높이보다는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두 개가 생기니까 1번 높이보다는 위에야겠구나. 그래서 K가 1번 높이보다는 크고 2번 높이보다는 같거나 작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한 겁니다. 식의 모양이 완전해서 그려놓고 주어진 범위까지 찾아놓고 그놈이 목표값과 만나는 곳이 한 개이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간단합니다. 답은 1번 높이와 2번 높이를 찾으면 돼요. 1번 높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이라는 값을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1번 높이는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이라서 4이고 2번 높이는 4라는 x값을 이 그래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4를 넣었더니 4를 넣으면 2의 제곱 4 더하기 3이니까 7입니다. 그래서 K는 7보다 같거나 작고 어때?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마지막 요 내용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특히 2차식 문제인데 병신 2차식이 나오는데 다리 병신일 때 일대를 지금 주로 앞에 두 개를 푸는 겁니다. 다리 병신일 때를 풀으면은 주어진 범위를 2차식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는 모든 실수니까 그냥 범위 없이 놔두고 어떤 문제는 어때? 범위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범위만 가지고 목표값이랑 만날까 안 만날까 그러기 위한 조건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몸통병신입니다. 쉽다. 뭘로 그리면 된다? 역시 그래프로 찾아서 높이들만 1번 높이, 2번 높이, 3번 높이 이런 높이만 해결하면 된다 였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 몸통병신. 이 몸통병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k-1x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했을 때 이걸 푸셔야 됩니다. 푸셔야 되는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k를 구하래요. x 구하라는 게 아니죠. 역시 문제를 봐요. x에 대한 2차식인데 병신이네. 그치? x 값을 구할 게 아니다. 부등호가 있다고 무조건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은 병신이 2차식이고 모든 실수 x 값의 범위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석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문제야. 너 병신 2차식이네. 근데 몸통 병신이네. 몸통 병신은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리 다친 거하고 몸통 다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이때입니다. 몸통 병신인데 체크하세요. 뭐냐면은 x의 제한 범위가 있다면 그리고 x의 제한 범위가 없다면 이걸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x의 제한 범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모든 실수일 때입니다. 이것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몸통 병신인데 x가 모든 실수라면 오히려 얘는 쉽다가 되는 거고 몸통 병신인데 x가 예를 들어서 3하고 5 사이 x가 양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x의 제한 범위가 있다면 이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어렵다는 뭐냐면은 얘는 거의 안 풀 겁니다. 아주 특별한 상위권 학생이 아니면 포기를 하세요. 이거는 1학년 때 했던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인데 글쎄요, 출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봅시다. 몸통 병신인데 다행스럽게 어때? x를 체크해 봤더니 모든 실수다. x의 제한 범위가 있다 없다? 없구나. 그러면 얘는 좀 쉽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풀이 기술만 달라요. 풀이 기술만 다른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2차식인데 그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대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2차식은 x축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식이고 이놈이 이 몸통 병신이 왜 어렵냐면은 꼭지점의 x좌표를 찾기가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미지수라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냅두고 여기는 몸통 병신이니까 여기는 그냥 모르는 걸로 냅두고 요거만 보면 돼요. 모든 실수 x니까 여기에 이제 제한 범위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다? 0보다 같거나 크다예요. 그러려면은 0이 이런 데 있으면은 봐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요럴 때는 0보다 크지만은 이럴 때는 어때? 0보다 작은 곳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이때도 0보다 크고 이때도 0보다 크고 이때도 0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도
여기 접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나 요 경우 요것도 오케이고 요것도 오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어때요? 다리병신 때하고 똑같습니다. 문제 파악을 그대로 한 거예요. 문제 파악을 그대로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 풀이가 이제 몸통 병신이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요 조건을 찾으려면 여기 제일 낮은 것보다 0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일 낮은 곳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요. 뭐냐면은 꼭지점의 x좌표를 미분해서 0 되는데 뭐 k 플러스 1 찾아가지고 그걸 또 여기에 집어넣으면 어때요?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 어때? 아, 이게 몸통 병신이니까 여기 이 높이를 찾는 게 내가 굉장히 귀찮구나, 까다롭구나.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보통은 3차식이나 4차식이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오로지 2차식일 때만 다른 방법이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거죠. 잠깐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를 부등식이 아니고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볼게. x의 제곱 플러스 2k-1 x 플러스 k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지금 있어 없어? 두 개를 똑같게 만드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인 상태랑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게 똑같구나. 이걸 알았고, 이거는 봐요. x의 제곱 플러스 2k-1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0 이라는 문제를 만들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 2차식을 0 만드는 게 중근이잖아. 그치? 중근. 이거랑 똑같은 상태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식을 그렸어요. 주어진 문제를 부등식을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요 그림은 2차 방정식으로 얘기했더니 어때? 허근. 요 그림은 2차 방정식으로 해결했더니 중근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알던 판별식을 이용해서 생각하면은 판별식 여기서는 4분의 d가 뭐다?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가져야 돼요. 허근은 그래프 위에 있다고 0보다 크다가 아닙니다. 허근은 0보다 작다. 그리고 중근은 0이랑 같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0과 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는 k-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해서 얘를 푼 겁니다. 얘는 그냥 풀면은 k 2차 방정식이죠.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고 이걸 그냥 2차 부등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마무리입니다. 병신 2차식의 문제를 구분을 잘 해보세요. 병신 2차식의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5번이나 6번이나 7번 세 개의 문제를 정확하게 비교해보면 세 요소를 놓고 비교해보세요. 5번은 모든 실수 x, 그 다음에 식의 모양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2가 뭐 0이다 0이 아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목표값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하고 4 사이일 때 x-2의 제곱 플러스 3 이퀄 k. 그리고 이 부분도 걱정 마세요. 뭔가를 그냥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이고 x의 제곱 플러스 2 k-1 x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는 지워버립시다. 이전트
0, 그 다음에 equal k.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모두 다 2차식입니다. 그리고 병신입니다. 모두 다 2차식이고 병신인데, 여기는 다리 병신이에요. 이것도 목표값 병신이에요. 이거 넘기면 이것도 다리 병신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 몸통 병신입니다. 이 문제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리와 몸통이 멀쩡하기 때문에 5번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냐면은 미분에서 0 되는 곳 2. 이게 5번 문제. 6번 문제는 그림을 그리면은 역시 이게 워낙 멀쩡하기 때문에, 식이 멀쩡하기 때문에 2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7번 문제는 그리면 몸통 병신이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찾아내서 넣는다고 해도 이 높이를 찾아내기가 더 까다로운 상태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까다로운 상태구나. 자,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되는 게 여기 제한범위입니다. 모든 실수 x, 여기에서 거기 때문에 이 끝까지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이것도 모든 실수, 6번은 1하고 4 사이니까 1하고 4 사이는 범위가 주어져요. 제한돼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 전체를 쓰지 않고 일부만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는 전체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모든 실수 x니까 역시 전체를 사용한답니다. 이 세 가지 상황입니다. 몸통 병신이고 일부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 안 할 거예요. 일단 안 할 거고 다음에 할 거고. 요때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아요. 풀이 방법이 봐요. 얘가 0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0이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아래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요 높이보다 요 높이가 0, 요 높이를 구해서 0보다 위에 있다. 이걸 풀면 끝이에요. 요 높이 구하는 방법은 2를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K 하나 낀 어떤 식으로 나오겠지.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했으면 됩니다. 이것도 이거는 한 개의 근이니까 이 K가 이런 곳에 있어야 되니까 이 높이와 이 높이를 실제로 찾아서 그 사이에 K가 있구나. 이렇게 만들면 역시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이 높이는 어때? 여기 1 넣고 이 높이는 어때? 4 넣으면 필요할 때 높이 구하면 되니까 필요 없는 이런 높이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같거나 크다니까 0이 여기에 있어도 되고 접해도 되고 0이 여기에 있어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높이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입니다. 얘를 찾아봤자 식으로 나오니까, 집어넣어도 복잡한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유일하게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나 1학년 때 배웠던 이 그림은 2차식이 0 되는 데가 있다 없다? 없다. 2차식이 어때? 0 되는 데가 몇 개이다? 한 개이다. 중근이다. 그래서 요때만 우리는 이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었구나.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구나.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거나 0이 되는구나. 이 조건으로, 판별식 조건으로 풀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한 범위가 있으면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그래서 다리병신 쉽다. 전부 다 어떻게? 그래프 그려놓고 어느 높이와 어느 높이 사이로만 푼다. 물론 일부 책에는 판별식으로 푼 것도 있습니다. 무시하세요. 몸통 병신이고 제한 범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을 때만 판별식으로 해결해서 푼다. 그래서 사실은 뒤쪽에 11번부터가 먼저 푼 후에 풀어보자인데 일단 8, 9, 10번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봐 주세요. 먼저 풀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계속 같은 걸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8, 9, 10번도 먼저 풀고 나서 다시 풀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뒤쪽도 실전 연습 11번 쪽도 다시 8, 9, 10번을 같이 저하고 연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 일단 8, 9, 10번 보고 나서 다음 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